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 울산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대표 이은미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은미라고 합니다. 어떤 단체인지도. 네,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올해 8월에 발족한 단체입니다. 지난 20년간 남북의 화해와 협력, 만남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펼치던 6.15 민족공동위원회가 남북 해외 위원회가 있었고 울산 본부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실제로 이제 남북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자주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도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더라라는 이제 반성의 기초에서 자주와 평화를 일상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하는 단체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적인 단체인데 거기 울산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뭐 경제면 경제, 뭐 외교면 외교, 노동 문제면 노동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대북 문제 그렇죠. 혹은 외교 문제 이런 거는 우리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네. 윤석열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외교와 안보 관련해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지 몇 가지만 순서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심각한 건 결국 이제 노동 문제일 텐데 취임하기도 전에 이제 노동자들을 공정이란 이름하에 노동자들 그렇죠. 네네네. 노동자 탄압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이렇게 그렇죠. 앉히고 이러죠. 뭐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또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또는 우리 이제 뭐 시민들이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차츰차츰 해결해 가면 되는 문제다라고 그쵸.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전쟁 문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보고 있듯이 정말 그 누구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남북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평화와 통일로 잘 달려가던 남북 관계를 완전히 전쟁, 한국 전쟁 그 직전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전쟁 직전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전면전으로 언제 불 붙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뭐 다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그죠? 그렇죠. 참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얼마 전에 5명의 군인을 이렇게 네네. 뭐 탄약 뭐 이런 거 한다는 핑계로 전황 분석단? 네네. 뭐 파병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파병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그 5명 중에 네. 한 명이라도 네. 만약에 다치거나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네네. 우크라이나는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럴 되면 수도 윤석열 있겠죠. 정부가 자기네들 전쟁에 깊숙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렇게 되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함께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국회 비준 없이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이제 이 전쟁과 관련된 이 뭐 어떤 인명을 단 한 명도 이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그 국방부 장관을 이제 이 탄핵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뭐 북과 러시아가 어떤 관계이고 북한이 어떻게 했는가는 우리하고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을 그런 이제 그 위험천만한 전장에 보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지금 이제 2년간 그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런 전쟁에 뒤늦게 이제 결합한다는 참전한다는 것이 갖는 그런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이 있을까요? 대통령은 별로 술 드셔야 되니까 생각이 없을 것 같고 그 대통령
폰을 이렇게 네. 밤에 이렇게 하신다는 그분 그분은 아마 천공이 얘기했대잖아요. 내년에 뭐 어떤 계기로 급속하게 통일이 이루어진다. 아이고. 전쟁인가? 뭐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왜 순서대로 제가 네네네. 부탁드렸잖아요. 순서대로 아까 뭐 그러니까 대미 편주. 네네네. 네, 아까 뭐 그 얘기했지만 미국 왜 우크라이나에 뜬금없이 네. 파병을 하는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전쟁 패권, 무너져가는 이제 군사 패권, 경제 패권을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지해 보려는 동맹을 수탈하고 동맹을 압박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이제 이득을 챙기려는 미국의 그야말로 이제 이 맹종하는. 근데 네. 지금 보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네.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그 왜 로켓 발사 허가권 뭐 이런 것도 네네네. 내주고 이랬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종식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전체 예산을 막 3분의 1로 줄인다든가 네네네. 그럼 국방 예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네오콘들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차치하도록 하고 그럼 지금 새로운 미국의 권력의 대장 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과 윤석열의 지금 방향은 또 어떻게 보면 어긋나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요? 네네. 크지 않고 어차피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 득실을 따져가면서 뭐 사사건건 이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돈 되는 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더 동맹을 더 이제 수탈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네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엘라베마, 기아, 조지아,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 뭐 이렇게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조선업에 대해서도 네. 한국의 조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럼 조선업도 그쪽으로 상당 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우리나라 뭐 조중동 같은 이런 데는 미국 진출 쾌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테고 제가 걱정되는 어떤 거냐면 한국의 주요 산업이 미국으로 이전이 되고 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략적 산업들이 옮겨가고 나면 여기가 그렇게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미국, 일본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이 오면 예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뭐 러일 전쟁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 중일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청일 전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반도에서 일어났듯이 그런 전쟁의 참화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더 나가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게 역사적 진실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근데 이제 지금은 더더욱 더 노골적으로 지켜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뭐 네.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국이 그전에는 잘 사니까 우리를 막 지켜주다가 이제 와서 바뀐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나라를 침범해도 그게 신의 뜻이고 뭐 이런 나라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미국이 다급해지니까 본질을 더 드러내는 것이고 애초에 그랬듯이 한반도가 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대중대러 어떤 이 전진 기지로서 한반도의 중요성은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실제로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섰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예측까지도 분석까지도 있는 판인데 사실은 그런 데서 동맹을 이제 다 빨아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더욱 더 이제 착취와 수탈 구도를 더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이제 해요. 트럼프 당선되는 순간 사람들이 와 허리띠 졸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야겠다. 최근에 이제 네. 방위비 분담금이 워낙에 이제 25년부터 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워낙에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돼야 되는데 하여튼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협상 타결이 됐어요. 네. 뭐 8.3% 인상률 8.3% 우리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1조 2006년 되면 1조 5,192억 뭐 하여튼 이 정도가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냐니까 트럼프가 되면 이전 트럼프 1기 때 갑자기 이제 60조 내놔라 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되게 많이 이제 그 투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되면 지금도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은 더 내놔야 된다.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거의 대부분을 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네. 있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대일 굴종 외교. 그렇죠. 네. 정말 처참하죠. 네. 네. 왜 이러는 거죠? 그것도 역시 미국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뭐 사실은 그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도 박정희가 뭐 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완수해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고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이제 압박이 결국 한미일이 삼각 동맹을 맺으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항상 이제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는데 그 어느 대통령도 미국의 말을 듣고 싶었지만 국민 여론 때문에 함부로 못했던 걸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과감하게 지금 이제 하고 계시죠. 뭐 작년부터 이제 사실은 강제징용 그 배상 판결에 대해서 셀프 배상법, 네. 독도 문제, 전쟁 범죄에 대한 면죄부까지 줘가면서 그리고 엊그제 15일이죠. 이번에 그 아펙 정상회담 가가지고 한미일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3국 설치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한미일 이 군사동맹을 완성하시는 이런 역사적 대업을 이루셨죠. 지금 보면 이제 대중 관련해서는 뭐 처참한 상황이고 무역도 그렇고 그렇죠. 외교도 그렇고 야 이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고 네.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이고 예전에 이미 한번 만났고 네. 그때 당시에 그 네오콘 때문에 뭔가 하려다가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북미가 서로 함께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안 돼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북의 입장에서는 뭐 제가 북이 아니지만 생각을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면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갔던 이제 이런 그 북미 협상 네. 여기에서 그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결국 미국의 이 세계 전략, 그 다음에 한반도 전략이 그 속에서 이제 대북 전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북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가 어떤 제스처를 한다고 이미 혹독한 북으로 보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이제 북에 대한 인식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쉽게 트럼프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제 생각은 어떠냐면 좀 나이브할 수도 있는데 네, 북핵에 대한 네네. 묵시적 뭐 이렇게 묵인 뭐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다면 개방에 한번 나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핵에 대한 묵시적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도 그런 걸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안 됐던 거잖아요. 미국의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미국의 지금 이제 핵심 권력은 네오콘으로 표현되든 군산복합체로 표현되든 이제 지고 있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미 예산 자체를 뭐 네. 하여튼 왜 그 테슬라 창업자 앨런 머스크도 얘기하고 공무원도 감축하고 뭐 예산도 감축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럼 전체 예산 중에 방위비도 상당히 감축을 할 테고 그걸 네오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쵸. 그럼 어디선가 또 터뜨리려고 하겠지. 그게 네. 한반도가 아니길 지금 빌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네네. 이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정말 근데 이제 뭐 2년 반의 경험이 짧다면 짧지만 윤석열이 있는 한은 그런 이 전쟁 위기를 막고 어쨌든 이 태세를 전환하는. 잠깐만,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했더니 네. 이 상황은 지금 이렇고 네. 진짜 힘든데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엊그제도 울산도 이제 9월 28일 울산 그 윤석열 퇴진 1차 시국 대회, 엊그제 23일 11월 23일 2차 시국 대회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뭐 본업을 놓고 보나 지금 이제 전쟁 위기를 반대하는 네. 이걸 이제 요 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네. 그 울산 시민이 5만 명 이상. 네, 지금 6만 명에 육박하고 저희가 그래요? 네네 네. 뭐 10만 명을 목표로 해보자 하는데 갈수록 어쨌든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네네. 진보당이랑 또 어떤 단체들이 울산 민중행동이라고 민중행동, 네. 예, 쉽게 표현하면 이제 진보 민중 진영 네. 단체들이 뭐 민주노총, 진보당 그다음에 뭐 울산 민해총도 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진보 민중 진영들이 함께 이제 만든 울산 민중행동에서 탄핵을 150만이 해도 안 하고 그죠? 아니 그 제가 제 화면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이게 그 네. 울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이렇게 QR 코드 있고 한 건데 이거 네. ATM기 위에 붙어 있더라고. 네네. 막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네네. 이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 뭐지 이러고 보니까. 네, 그게 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탄핵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이제 안 되고, 네. 그죠? 국회의원이 뭐 하여튼 선거가 참 잘 됐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보다 그냥 서명만으로도 안 되는 그것을 조금 넘어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지를 조금 더 이제 높여서 모아보자라고 해서 국민투표를 하고 있는데 뭐 시쳇말로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내려가거나 거의 이제 식물화되고 정말 항복하지 않고서는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이 전쟁 미국 중심의 전쟁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닥치고 정권 교체. 네. 닥치고 윤석열 퇴진. 네. 이렇게 돼야 되네요. 자료화면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 얘기인가 봅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 갈수록 이 윤석열 퇴진에 대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신데, 저희 이제 저도 이제 60 내가 이제 되어가는데, 저희가 아니라 저희 딸이 지금 30이고 다음 달이면 이제 손녀를 보게 되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이 정말 최소한의 평화가 보장되는,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세상을 원하신다면 참지 마시고 윤석열 퇴진 투표와 투쟁에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난 토요일 날 네. 윤석열 퇴진 뭐 민중 대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롯데백화점 앞에서. 네네. 그게 2회차로 알고 있는데 네. 3차는 언제 해요? 3차는 12월 그 말에 제가 지금 계획 중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 집회는 하거든요. 윤석열 네네. 퇴진 집회는 하는데 좀 최대한 모일 수 있는 매달 한 번은 좀 큰 규모의 시국 대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12월 7일은 또 이제 서울에서 전체 전국이 모이는 대회가 있어서 12월 한 20일 전후로 저희가 이제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네. 그때 꼭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